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오늘 꼭 이거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댓글 보시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서 한국에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영상에 처음 미국 대기업 왜 안 됐나요? 박사하면 미국 취업은 다 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자,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을 믿는 그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는 명문대학교 박사 졸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태도 때문에 미국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지난 2년간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이건데요.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 채널에서 지난 2년간 다뤘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미국은 학벌이 먹히지가 않아. 이거를 처음에 깨달았을 때 되게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한평생 그 명문대 나오고 그리고 학위가 좋으면 좋을수록 먹힌다. 박사가 짱이다. 명문대 박사가 짱이다. 미국 박사가 짱이다. 요런 마인드에 한국에서는 약간 세뇌를 당해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이 공식처럼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망합니다. 학벌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학벌 사회가 아니냐면 미국에서 뭐 랭킹 1위, 2위, 3위 정도 나오는 애들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할 때 저희 학교에 어떤 한국인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학부를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 나오시고 석박사도 미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벌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강이잖아요. 세계 최강. 세계 최강이라기보단 한국인으로서는 최강이잖아요. 한국에서 랭킹 1위, 미국에서 랭킹 1위 석박사. 학벌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10년째 취업이 안 돼서 포닥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포닥 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포닥이란 게 원래 박사 마치고 뭐 대기업 취업이라든가 연구소 취업이라든가 교수 취업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 2년 정도 이제 그 대학원에 머물면서 약간 인턴 정도의 급료를 받으면서 그 연구 인턴 같은 걸 하면서 계속 논문을 쓰면서 버티는 기간이 포닥이에요. 그러니까 포닥만 10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형님하고 연락이 끊겨서. 근데 왜 취업이 안 되냐? 그 형님이랑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한 30분만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그 학벌에 대한 자부심, 학벌을 믿는 마음 때문에 그 형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뭐 랭킹 탑5 안에 드는 애들 많이 떨어뜨려 봤고요. 똑같은 포지션에 랭킹 100위권 안에 겨우 드는 사람들 많이 붙여봤어요. 왜 그러냐면 연구 핏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포지션에 꼭 맞는 지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뽑는 거지 학벌이 좋냐 명문대 출신이냐 뭐 무슨 리그 출신이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박사냐 석사냐 학부냐 이거 뭐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건 있어요. 학벌 사회는 아니지만 인사과에서 이 포지션은 대학원 출신을 뽑아라. 이 포지션은 학부 출신을 뽑아라. 이 포지션은 고졸을 뽑아라.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왜냐면 박사랑 고졸이랑 연구 능력이 다른 건 맞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도 많아요. 제가 박사이지만 석사하고 붙어가지고 면접에서 진 적도 많아요. 왜 그 사람은 석사인데 붙었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면접 질문에 저보다 대답을 많이 한 거예요.
저보다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그렇게 오래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공보다 그 사람이 석사를 마치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쌓은 내공이 더 강했던 거죠.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예요. 매우 냉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학벌을 믿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미국은 학벌이 먹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태도 때문에 박사하면 미국 취업은 다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님만 특이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해. 한국에서는 명문대 나오면 취업 잘 되지 않나요? 박사하면 취업 잘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마인드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에서 모조리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시면 한인들하고만 지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인들하고만 지내면 딱 이 마인드가 마음에 잡혀요. 명문대 딱 나오면 이제 한인들끼리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학부 뭐 서울에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데 나오셨네요. 좋은 데 나오셨네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뭐랄까 마음에 이렇게 안락을 주면서 내가 미국에서 먹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면접을 한 번이라도 봐보시면 알 거예요. 정확하게 그 포지션에 꼭 맞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답하면 붙는 거고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 님이 지원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면접 질문은 오로지 그것만 물어봐요. 자율주행할 때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디텍트할 때 방식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콕 대답해야 돼.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 아무리 인공지능을 전공했어도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 즉 목소리 인식하는 알고리즘만 해봤어요. 그러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랭킹 1위 박사여도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100위권 안에 겨우 드는 별 볼 일 없는 학교 아니죠. 100위권 안에 드는 게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100위권 안에 겨우 드는 학교 나와도 그 질문에 콕 대답하면 콕 붙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아주 전형적인 한국인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박사하면 미국은 다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요 마인드 때문에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모조리 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내가 박사를 해도 잘 안 풀릴 수 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된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침내 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걸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박사 내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와신 상담을 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국제전화를 했어요. 제 박사 때 같은 랩에 있었던 백인 친구한테 허심탄회하게 나의 단점, 장점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건데 너가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박사라는 그거에 너무 네가 그거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박사고 나발이고 가고자 하는 회사의 잡 데스크립션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명시되어 있는 잡 스킬을 네가 가지고 그대로 면접에서 다 대답하면 붙는 거고 대답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박사여도 똑 떨어진다. 이게 미국이다. 라고 나의 백인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박사를 따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라고 원론으로 돌아가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박사에 대한 좀 인식이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서 살 때는 뭐 그게 맞는데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이라는 이 넓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때는 그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박사가 뭔가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사 과정 때 배우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박사 과정 때 배우는 게 학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박사라는 그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학벌. 즉 미국 박사가 항상 국내 박사보다 좋고 박사가 항상 석사보다 좋은 거고 석사가 항상 학사보다 좋은 거고 그런 학벌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마인드로는 미국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박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학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제 미국 박사 학위증에는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거든요. 기계공학 박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박사라고만 적혀 있어요. PhD 라고만 적혀 있지, PhD랑 내 이름, 학교 이름만 적혀 있지 전공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줄 알고 학교 가서 막 따졌어요. 아, 왜 전공을 왜 안 써줘요? 하고. 그리고 지도교수한테 찾아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지도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박사과정 때 배운 거는 기계공학이라는 지식이 아니라고. 너가 박사과정 때 배웠던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전자공학 분야를 가든 화학공학 분야를 가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를 가든 어느 분야를 가든 네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가 처음에는 그쪽 지식이 없지만 네가 그 지식을 하나하나 습득하고 논문을 읽고 그걸 통해서 박사과정 때 배웠던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박사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박사를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즉 박사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박사 때 배운 교과목, 박사라는 그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럼 석사는 박사보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트레이닝 받았던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적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졸업하는 포인트고, 졸업 후에도 문제 해결 능력은 사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석사분들도 많이 합리화하는 게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라고요. 박사 안 하고 석사만 한 다음에 그 후에 열심히 살면 박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는 돈을 버는 곳이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트레이닝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받으려면 대학원에 가야죠. 즉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박사가 문제 해결 능력 트레이닝을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오래 받았기 때문에 박사가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많답니다. 석사는 그거보다 좀 짧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 둘 다 사회에 나가죠. 사회에 나가면 누가 트레이닝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트레이닝 받은 게 더 많으니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건너오는 한인들이 대부분 이제 박사라는 거를, 지금 아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하면 다 대기업 가는 거 아니야? 명문대 나오면, 명문대 박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모조리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늘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